강제로 이렇게. 네. 이번 시간에 조금 이제 저번 시간에도 우리 진도를 많이 못 나갔으니까 이번엔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갈게요. 자, 저번 시간에 장생 12운성 중에서 우리 장생까지 했죠. 자, 절퇴양생,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에서 잉태되고 또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장생은 세상에 이제 날생자니까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장생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이야. 제가 이제 여기다 욕이라고 써놨지만 앞에 이제 목욕이라고 같이 외우셔야 돼요. 외울 때는 이 한 글자만 제가 따서 외우게 한 거고 사실은 앞에 장생, 목욕, 관대, 제왕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목욕이라는 거는 이 목욕할 때 진짜 목자죠, 그죠? 나체지상이라고 그랬어요. 발가벗은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발가벗어졌다는 이 어감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어때요? 어? 아주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우리가 그 사랑할 때 다 발가벗잖아, 그죠? 그래서 이 목욕사를 놨다는 거는 내 밑에, 그러니까 일주 기준이 항상 내 일주에 목욕을 놨는 사람들은 어떤 상이냐 하면은 좀 우리가 이제 그 일명 우리 도화살이라고 옛날에 많이 외웠죠, 그죠? 도화살 기능 그리고 상관 밑에 일지에 상관을 깔았을 때 느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지에 도화를 깐 사람이랑 상관을 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날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뽐내는 걸 좋아하고 남한테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약간 그 있어 보이는 척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출생 후 목욕하는 현상이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죠, 그죠? 목욕하려면, 그죠? 네. 그래서 부침 현상이 많다. 뜰부자 가라앉을 침자. 그러니까 바깥에 나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부침 현상이 많다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 한 자리에 온건하게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지 속에 여기 아까 요 밑에 보면 생일의 갑자, 을사, 경호, 신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요런 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내 사주에 일단 목욕을 놓은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목욕할 때는 나를 위해서 목욕할까요? 남을 위해서 목욕할까요? 둘 다.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무인데 혼자 살면 목욕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잖아요. 결국은 목욕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고 상대방한테 우리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예민하구나. 그러니까 나보다는 누가 기준이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목욕도 하고 나갔는데 저 사람은 씻지도 않고 나한테 와. 그럼 좋을까 싫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 이 사람들은. 밑에 이 갑자, 을사, 경호, 신애들, 특히 이 일주들이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목욕을 난 일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60갑자 중에 이 네, 만약에 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성향이 있다 이거야. 목욕사를 이미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침현상. 항상 떠있고 가라앉아. 이게는 뭐냐? 내가 온전하게 뭔가 확립이 잘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그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침 현상이 많은 사람들은 직주의 이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직주가 뭐야? 직장과 집이야. 그 직장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집도 이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직주의 어떤 이동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분비물을 씻어내듯 시행착오로 인한 결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세상이 나가기 전의 모습인데 우리가 목욕하는 단계는 완전히 세상이 지금 나가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는 상태니까 이 목욕을 놓은 사람들은 아직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겠다 안 하겠다? 네, 아직은 못하는 단계라는 얘기예요. 애기들이 목욕하는 단계에서 뭘 하겠어? 그죠? 세상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직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죠? 자, 이게 목욕이 생년에 있으면은 자, 아까 이 나체지상이라고 했고 약간 도학기하고 같은 거라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이 목욕살이 생년에 있으면 선도 때 주색 잡기로 가산을 탕진한 우리 할아버지, 뭐 아버지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 목욕살이 생월에 있으면, 월주에 있으면 모친이 제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번 결혼했다거나 다른데 다시 또 재혼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산다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월주에 이 목욕살이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월주에 있으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 불사, 경고.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연주는 우리가 조상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조상궁이고 여기가 어디? 내 부모궁이라 그죠? 여기가 내 자식 자리야. 그죠?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하면 이 조상궁의 경호, 연주가 경호란 말이야. 그럼 이 경호가 이게 욕살인가요? 목욕살인 거야. 자, 경호가 왜 목욕살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경금 아까 경금은 어디? 록이? 여기 신부터죠. 자, 그럼 어디까지 세워야 돼? 5까지 세워보면 되죠. 그죠? 자, 여기가 경금은 순행이죠. 양간이니까. 자, 그럼 한번 세워보죠. 여기서부터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생, 욕. 5가 지금 욕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 경호일주는 욕을 밑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연주에 만약에 경호가 이렇게 연주에 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주색 잡기로 좀 그거 했다. 한 풍류 하셨다. 옛날 말로 이제 한량이라고 그러죠. 한량. 그죠? 우리 할아버지 좀 한량기가 좀 많으셨다. 돈은 있으셨는데 주색 잡기로 돈을 많이 탕진했다.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월주에 만약에 있다. 이게 이제 월주잖아. 갑자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도 이제 욕살에 해당되는 거거든. 자, 갑자도 한번 찾아보자. 갑은 어디에? 인에 록이죠. 그럼 인자리에서, 그죠? 세워나가야 되겠죠. 자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세워나가면 돼. 자,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생, 욕. 자에 욕이 떨어지죠. 그 갑자일주도 욕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다 맞춰보면 이게 갑자, 을사, 경호, 신의 60갑자 중에서 요 4개가 다 욕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월주에 만약에 이렇게 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죄치였다 이거야. 우리 엄마가 아버지 한번 이혼하고 다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그죠? 요즘은 더 하겠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뭐 이혼하는 게 아주 흔하게 돼버려갖고 죄치가 되게 많죠. 그죠? 특히 이제 월주에 이렇게 욕이 딱 끼어 있으면은 그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로 월주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일이 있으면은 을사가 만약에 내가 을사일 줄은 났어. 이 4개 중에 갑자, 을사, 경호, 신해가 전부 다 욕에 해당되는 글자들이에요. 아까처럼 이렇게 다 찾아보면 전부 다 욕지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을사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여자 사주다. 을목이 밑에 사화를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십성으로는 뭐예요? 사화가? 상관이죠. 목생화니까, 그죠? 상관자리잖아. 그러니까 밑에 여자 사주에 상관을 까는 거하고 편인을 까는 거는 내가 좋다 그래서 나쁘다 그랬어요. 나빠요. 밑에 상관을 깔거나 편인을 깔면 일단 부부 자리는 깨졌다고 보시면 돼. 애 놓고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주들이 저번 시간에 몇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 을사도 애 놓고 상관이 뭡니까? 여자한테는 애잖아. 그러니까 아들 놓고 깨지는 거야. 자, 이 4개의 일주가 갑자, 을사, 경호, 신해 이런 글자가 있으면 조별 모친하거나, 조별 모친이 뭐겠어요? 일찍 우리 엄마하고 헤어질 일이 있다. 그럼 엄마가 죽거나 아니면 엄마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린다거나 한 번 더, 그지? 이렇게 되면 조별 모친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치나 약간 색정으로 분파가 많다. 일단 이 4개 일주들은 사치가 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뭐랬어? 목욕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고. 내가 남한테 예뻐 보이려고 씻고 가꾸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치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따드님 있어, 없어요? 우리 아들? 울산가? 갑자잖아, 갑자. 아, 폼 엄청 얇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갑자일주잖아, 아드님이.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다 보니까 항상 남한테 신경 쓰다 보니까 내 거를 못 챙긴다고 잘.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직주의 이동이 많다 그랬잖아요. 항상 직장하고 집의 이동. 이사를 많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집 깎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 재산 관리하는 거를 야무딱지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4개 일주들은 자기 집 깎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하고 있어. 잘하셨네. 아,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식이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아니면 내 와이프가 이렇다, 내 남편이 이렇다 그러면은 여자가 야물딱지게 살림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만약 신의 일주다. 그럼 이 사람한테 돈 맡겨놓으면 어떻게 된다? 써버린.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 내 일주가 그렇습니다. 예. 특히 밑에 상관을 놓는 사람은 더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밑에 상관을 놓은 게 뭐예요? 4개 중에. 을사하고 신해죠. 자, 이 갑자하고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한데 을사하고 신해는 밑에 상관을 깔았어요. 금생수, 목생화. 그래서 여기 밑에 글자가 전부 상관에 해당되는 글자들이죠. 밑에 상관을 그러니까 갑오도 상관이다, 그죠? 갑오도 상관이고 경자도 상관이에요. 신의 을사, 갑오, 경자 이런 글자들은 밑에 전부 다 상관을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상관을 깔아놓으면은 내 거 챙기기 쉽지 않아요. 상관이 뭡니까? 내가 쓰는 거잖아. 식상은 뭐예요? 내가 주는 거고, 엄마가 애한테 젖 주는 형상이라 그랬죠, 그죠? 내가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술 먹으면 누가 돈 내겠어요? 그렇죠. 항상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돈을 내게 돼 있어. 100%의 실험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신의 일주나 을사나 갑오나 경자 있으면 술 한번 먹어보시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보세요. 100%입니다. 저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 일주에 저렇게 상관을 까는 사람들은 남한테 일단 베풀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 좋겠어, 나쁘겠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다 써버리는 거야. 영양도 안 된대. 예.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 내 와이프다, 내 남편이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집 한 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회식 기사도 많아졌어. 응? 회식 기사도 친절하게 답답해서 감사합니다. 아, 덕담해 주는 건 괜찮은데 돈 주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이렇게 상관을 깔아버리면은,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데, 본인은 아주 힘들게 살아요. 내 걸 못 챙기다 보니까 맨날 남 퍼주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기분 쓰니까 좋겠지만 그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정말 답답하지, 그죠? 그런 분도 있어. 가끔 보면. 네. 그래서 사치나 좀 이런 색정, 쉽게 말해서 아까 연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연살, 그러니까 우리 12신살 아직 안 했지만 12신살이 연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일명 도화살이에요. 이게 밑에 좌오묘를 깔면은 다 제가 도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갑자도 거기에 해당되고 경호도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자 문제,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너무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치가 좀 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 이거지. 자, 성격은 총명하나 풍류를 좋아한다. 우리 아들은 나이스한 지 얼마나 좋아해. 하지만 나는 잘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게 항상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많다? 변덕이 심해요. 변덕도 심하고, 그리고 일단 이 상관하고 이게 연살 같은 경우는 공부하고 인연이 있을까 없을까요? 상관은 노는 거죠. 내가 먹고 쓰고 노는 거잖아요, 그죠? 풍류를 좋아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얘네들은 공부로 성공시키기엔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시지에 뭐가 있어야지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 참, 시지가 아니라 일주에 뭐가 있어야지 공부를 잘할까? 일단 인성이 있어야 공부를 잘해. 인성은 말 그대로 공부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성도 괜찮고 관성도 괜찮아요. 재관이 있거나 인성이 있는 애들은 공부를 해요. 근데 밑에 식상을 깔아버리면은
일단 노는 거 위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부학원 담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얘네들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왜? 나는 항상 남들을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하고 나가고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게 뭐겠어요? 잔소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밑에 목욕을 놓는 사람들이 남자는 진짜 잔소리가 많아요. 하지만 좋은 거는 이 밑에 상관을 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극상이죠, 하극상. 상관이 뭐 정관을 깨는 게 제가 상관이라 그랬잖아요. 하극상이 뭐냐면은 위를 잘 깨는 거죠. 밑에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위 사람들한테 항상 대드는 거야. 이게 하극상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건 내 밑에 사람들 잘 보살피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서 강자한테 굉장히 강한 척하고 약자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목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풍류가 너무 발달이 돼 있다 보니 돈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항상 돈 모으는데 집중을 잘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명의 을사일주는 아주 내가 아까 밑에 상관을 깐 사람들은 일단 여자들 사주 속에는 어쨌거나 좀 안 좋은 명이 좀 많다 그랬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소실이고 요즘 같으면 세컨. 왜 돈 많은 회장집에 그 뭐지? 세컨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약간 드러내놓고는 못 살고, 그렇게 사는 여자들이 대부분을 보면 약간 이런 밑에 상관을 깐 여자들이 좀 많아요. 일지에. 그래서 여명 을사일주들은 약간 독수공방을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살아가는 이렇게 정실부인으로 살아가기엔 좀 힘들어. 왜? 목욕을 놓는 데다가 또 상관까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을사일주들 사주를 이렇게 보면 그 여자들 삶을 생태를 보면요. 저는 그런 진짜 세컨에 해당된 그런 여자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삶을 살아. 근데 그 모습은 굉장히 화려해. 막 그 외제차에다가 뭐 쫙쫙 빼고 명품만 걸치고 이렇게 다니는데 막상 실상에 들어가 보면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 그것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태어나면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나체 지상에 목욕사를 놓은 사람들은 일단 그래서 음덕이 좀 약해요. 주변에 어떤 우리가 이제 인덕이라고도 하고 음덕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베풀어준 만큼 뭔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이 네 개 일주들이. 그래서 항상 그 신독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신독이 뭐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거 삼갈신자에 홀로독자.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항상 삼가하고 뭔가 어떤 절제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 누가 있든 없든 간에, 그죠? 이 신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네 개 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남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혼자 사는 모습에서 이렇게 잘 절제하고 살아가는 거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뭐 이 12개 중에서 여기 목욕사를 놓은 애들이 조금 음덕이 제일 없어. 내가 베풀어준 만큼 남한테 받을 수가 없고, 물론 우리가 베풀어줄 때는 받을 음덕, 인덕이라고도 하고 음덕이라고도 하고 음양할 때 그 음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안 된 사주들, 내가 해주고도 잘 못 반, 본전도 못 챙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돈 모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직주 이동이 많기 때문에 집 한 채 만드는 것부터 항상 먼저 해주는 게 좋죠, 이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관대. 이거는 이제 장식지상이라 그래서 관자가 무슨 관자냐? 아까 얘기했죠. 무슨 관자? 응? 갓관자. 옛날에 우리 머리에 쓰는 갓 있죠, 갓. 갓관자에 띠대자. 우리 조정에 나갈 때 왜 옛날 대신들 보니 허리띠에 뭐 이렇게 차는 거 있었죠. 그게 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대는 이제 목욕 후에 이제 성장해갖고 내가 사회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 애들 이제 취업해갖고 첫 직장에 이제 출근할 때 모습이라고 보면 돼. 옛날 같으면 이제 사모관들을 다 꾸미고 나가겠지만 요즘 애들 양복 쫙 매입고 나가는 그 모습이 관대예요, 관대.
자, 목욕 후 성장하여 성인으로 의복을 갖추고 띠를 두르고 사회에 진출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 무슨 약간 정체된 느낌이에요? 활동하는 느낌이에요? 활동은 예, 양권으로 들어왔어, 이제. 아까 목욕까지는 약간 음권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내가 아직은 잘 못하는 상태. 하지만 밑에 이제 12운승으로 관대부터는 밑에 쭉 나오는 모습은 전부 다 활동성이야. 내가 이제 사회 나가서 막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밑에 여기서부터 관대, 걸록, 제왕, 여기까지는 제가 좋다 그래서 나쁘다 그랬어요. 이 세 개는 지금 여기 우리 관대 하잖아, 그죠? 관대하고 걸록하고 제왕 이 자리에는 굉장히 활동성이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음권이야.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활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도 세병사묘도 늙었는데 뭔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내일 모레 묘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세병사묘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활동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관대, 걸록, 제왕에 들어가는 이 세 개 일주들은 어떻게? 굉장히 내가 활동성 있게 사회에서 그래도 뭔가 한가닥 해볼 수 있다. 자기 밑에 뭘 깔았는지 한번 보세요, 다들. 뭘 깔았습니까? 우리 전 대표는 제왕 깔았지, 그죠? 김 대표는 병신이니까 뭘 깔았는가 볼까? 자, 병화는 뭐다? 사화부터지. 사화부터 록이지, 그죠? 자, 그럼 신까지 세우면 돼요. 록, 왕, 세, 병. 어디 들어가? 병에 들어가지. 병신일주는 그래서 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 병화일간이 뭔가 활동성은 되게 좋아 보이나, 병화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막약 활동할 때는 그 어떤 범위가 내 생각만큼은 아니다. 왜? 병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병지는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야. 그러니까 돌아다니기는 하고, 역마가 뭐 말 타고 옛날에 돌아다니는 거잖아. 뭔가 활동성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병에 있다 보니까. 여기 쇠담의 병이거든. 이따 이제 다시 할 거지만. 병에 들어오면은 활동성이 내가 그만큼 활발하진 않다 이거야. 이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런 문제는 아니야. 이건 다시 봐야 되는 거지만,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는 거야, 모습.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좀 병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아플 수도 있다. 그것도 돼. 아니면, 여기가 누구 자리예요? 아니, 그치. 배우자 자리지. 내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병에 있는 거지. 그럼 내 배우자가 병지에 있다는 건 뭐겠어요? 내 남편이 활동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가주가 돼야 돼? 내가 가주가 돼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된다. 이 얘기도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남편 자리잖아. 여자 같으면 일지가 남편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전 대표님은 제왕 자리에 있었잖아. 그럼 남편이 제왕에 있다는 거는 살아 계셨을 때는 활동성이 좋았을 거예요. 활동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도 활동을 별로 안 했어. 이제 그거는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밖으로 노는 건 약간 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오하다 보니까, 그죠? 똑같은, 이제 여기는 병오잖아, 그죠? 제왕의 자리에 있기는 한데, 저게 도하에 해당되는 글자다 보니까, 노는 것도 어떻게? 좋아하셨다. 자, 그럼 우리 저기, 장생이죠? 기후는 장생이를 낳았잖아, 그죠? 장생은 말 그대로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모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남편 자리가 장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할 도리는 한다 이거야, 그죠? 할 도리는 하지만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밑에 상관을 깐 사람들은 특징이 여자 사주에 아까도 얘기했잖아. 상관을 깐 사주들은 어떻다? 내가 남편 덕보고 살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장생을 낳았다고 무조건 좋다. 뭐 사지를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상관을 안 깔았으면은 좋았을 거예요. 남편 자리가. 근데 이게 유금 속에 뭐가 있어요? 경금하고 신금이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 이 기토 입장에서는 상관을 이렇게 심하게 깔아놨으니 여자한테 일지가 만약에 상관에 들어오는 건 어쨌거나 좀 안 좋거든. 그러니까 고생을 좀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을의 일주들은 어떨까요, 우리 박사님? 사. 자, 을에는 뭐를 샀어요? 살을 낳았다 그랬죠. 내 배우자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버렸죠. 죽어버려. 그러니까 살 수가 없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부인 자리가 힘을 쓰기가 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정신적인 어떤 일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아주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일이 뭐겠어, 우리가? 정신 노동하는 거, 선생님, 할인업에 해당되는 일을 한다거나, 그죠? 의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이런 할인업에 종사를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왕성할 수도 있어요. 장을 잘못 갔네. 근데 만약에 집에서 노신다. 그럼 말 그대로 사가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운성을 이렇게 잘 보면은 12운성은 우리가 해석하는데 되게 많이 써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많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10성만큼 중요한 사 거예요. 같으면 이혼도 됩니까? 꼭 이혼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인의 활동성을 얘기하는 바뀌는 거예요. 일을 하시게 하면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바깥의 활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이라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뭔가 다 이 사는 이쪽에서 다시 하겠지만 쇠병사묘에 해당되는 12운성은 정신적인 노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문직에 해당되고 이 정신을 쓰는 쪽에 직업들이 많잖아요. 상담, 뭐 그런 게 되는 정신과 상담 이런 것도 되고 말로 상담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정신 노동을 하는 데는 다 돼요. 보험사에 되는 아예 보험사는 해당 안 돼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그 뭐더라 음. 그 어른들 모셔서 뭐 이렇게 상담을 그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그렇죠. 이게 큰 자격증도 필요 없고. 네, 그렇죠. 상담사.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깥에 나가서 사업하는 거는 이 사각권 절대는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저 장생이나 근록이나 제왕을 놔야 돼. 근데 우리가 왜 앉아서 하는 일이라든가 선생님 일이라든가 남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런 거는 다 정신노동이잖아요. 그거 하기에는 이 살을 놓은 사람들이 참 좋다고 또. 차분하고. 차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처벌하지 않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시려면 그런 쪽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시면은 오히려 이분의 기능이 확 죽어버린 거라고. 부인의 일을 하면 활동이 전혀 없다고. 상대적일 수도 있으니까 일을 하면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호랑이인데. 네. 그건 띠하고 아니라 상관이 없고. 용일에도 그거야. 그러니까 집에 묶어놓는 자체가 잘못하신 거야. 그렇죠. 차라리 나가서 그런 정신적인 활동을 하셔버리면은 오히려 좋은 역할로 변환이 되고, 제가 항상 뭐래요? 업상대체. 재미도 있고. 일로서 업상대체를 하면 되는데. 가서 수지자로 가방 들고 다니는데. 네, 여쭤보세요. 어쨌거나 해는 사지를 낳았다는 거, 그죠? 이게 바깥 활동은 안 좋지만 정신 활동에는 사지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보기는 좋죠, 그죠? 권리도 있으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모습이다. 그리고 생일에 자 병진일주, 정미일주, 무진일주, 기미, 임술, 개축일주가 여기 다 관대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자, 여기 들어가는 일주들은 일단 그래도 내가 활동하는 성이 어떻게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좋아요. 네. 나도 좋고 배우자도 좋다 이 얘기야. 왜? 일진은 항상 배우자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병진. 우리 중에 병진은 없다, 그죠? 병진, 정묘, 정미, 무진, 기미. 기미, 임술, 개축. 60갑자 중에서 요 6일주들이 전부 다 관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관대. 자, 이 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도 활동성이 좋고, 우리 배우자도 어떻다? 활동성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몰 배우자네. 네? 미몰 배우자.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용모가 일단 수려하고 미모의 배우자를 둔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도 인물이 어떻다? 좋다. 나도 좋지만은 배우자도 좋다. 하지만 여명은 배우자 운이 약하다. 왜 약하겠어요? 제가 항상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관대하고 여기서 보면은 양이 그렇고 관대가 그렇고 쇠지가 그렇고 묘가 그렇고 양대 쇠묘는 전부 다 진술충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가만히 보면 양, 관대, 그리고 쇠지, 묘지
요 4개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진술충밀이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 관대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다 진술충밀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죠. 돈 버는 데는 그래도 괜찮고 돈 끌어모으는 데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 하지만 뭐가 문제겠어요? 말년에 네, 일단 진술충민을 두면 제가 공방수를 둔다 그랬죠. 그죠? 외로움을 자처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전부 다 진술충미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겠어?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같이 살면 누구 하나 빨리 죽거나 빨리 뭐 이별수가 생기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 몇 가지 중에 하나야. 하지만 돈 버는 데는 일가견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관대에 놓으면은. 근데 이게 중에서 간여지동이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간여지동이 뭐라 그랬어요? 위아래가 같은 거.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진 걸 내가 간여지동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해당돼요? 뭐지? 기미. 이런 간여지동을 놓은 여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저게 이제 여명사주다. 남자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남자는 일단 우리가 음양으로 보면 양의 기운이고 여자보다는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항상 여자 명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무진일주라든가 기미일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면 내가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남편보다. 남편이 좀 무능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간여지동을 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떨어져 살아라. 이런 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살면 어떻게 돼? 헤어질 운이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뭐 기러기 아빠로 산다거나 주말 부부로 산다거나 일부러라도 그렇게 좀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그냥 좀 덜 보든가. 한 사람은 낮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밤에 들어오고 이렇게 교차되면 볼 일이 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니까. 근데 자, 사회생활 일단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 형제를 잘 돌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어쨌거나 형제들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시에 있으면 자손이 번창한다. 저 관대가 생시에 있으면 내 사주 속에 시주에 있다. 그럼 내 자식이 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내 자식이 관대에 있으면 좋겠어 나쁘겠어요? 좋아요. 내 일주에 있어도 좋은데 시주가 뭐야? 내 자식 자리니까. 그죠? 시주 자리에 있어도 내 자식 때문에 먹고 살 수도 있다. 그치? 내가 나중에 자식이 나를 봉양을 잘 해주는 거야. 손흥민이네. 장생이네. 손흥민. 내가 보니까. 축구 나 선수 생이야. 손흥민. 생도 좋아. 생도 좋아. 장생 좋아. 이거 TV 나올 때 보니까 자기하고 콘텐츠에서 3년간 살았대.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시주가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둔 거니까. 그죠? 저는 없는데 아들 사주에 부모가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뭐라도 하나 껴있으면 되는 거예요. 짜맞지. 무자. 태야. 무자가 태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지는 마. 그래요. 여기 일단 들어가 버리면은 절대까지는 이게 그냥 기대하지 말고 이 양보다 양은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절대가 차라리 나. 이 양에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 돼, 애를. 양이 뭐야? 아까 내가 기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돌봐주고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주에 만약에 양이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자식 때문에 평생 등골 빠지는 거야. 있나 없나 보세요. 양이 있나 없나. 나는 없지. 한번 보세요. 봤어요. 경진이 양 아닌가요? 여기 살아야 된다고? 말년 시주를 보시라니까. 말년 시지? 시주가 양에 해당되면은 내가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니까. 내 양이네. 제가 그래서 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없는데 아이야. 아이가 반대가 있으면 경진 있는 여성이 거죠. 들어온다는데 또 갑자기 양이 나오고. 좋은 부모 있잖아. 자기 자식도 있고 할머니가 있고.
을목 입장에서 이게 내 말년이 되는데요. 내 말년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말년에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자식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자식이, 이 경금 자식이 지금 진토에 뭐로, 12운승으로 뭐로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분명히 양이 되니까, 양. 경금이 신이죠. 신부터 하자고요. 여기서부터.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진이 양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2운승으로 지금 양에 있다고요. 그럼 내가 이 을목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식을 길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계속 쏟아부어줘야 된다. 약간 각오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요. 근데 아까 갑자일주가 제가 뭐라 그래서 목욕에 났잖아요. 직주의 이동도 강하고 내가 아까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평생 내 그러니까 이게 시지에 양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자식을 평생 이렇게 해줘야 돼. 여자도 있는데 여자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자 근데 아니 그럼 여자를 먹여 살려야지 평생. 그렇지. 다른 여자를 평생 먹여 살리든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 말년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됐고. 하지만 이제 자식이 어떻게 독립하면은 내가 손을 딱 떼야 되는데 손을 못 뗀다 이거예요. 여자는 목국통 때문에 여자로 보는 거예요. 목국토 여자도 되지만은 이 시주 자체가 있잖아요. 내 그냥 말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내 말년은 보통 자식운으로 우리가 먹고 산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식이 없더라도 시주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자식으로도 봅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꼭 이게 목국토 뭐 여자라서 또 금극목은 저기 아들이라서 그게 아니라 시주 자체가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죠? 이게 내 말년이잖아. 내 말년은 자식이잖아. 결국은 솔직히 그 마음 뭐 자식한테 기대는 0.01%도 없어요. 기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워줘야 된다니까. 근데 저는 없는데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운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월에 있는 거였죠? 자식한테는 월에 그렇지. 자식은 월에 내 부모를 그렇게 공양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생시에 있으면은, 그냥 관대가 생시에 있으면 자손이 알아서 잘, 손흥민 같은 자식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말년에 풍요롭다. 하지만, 말년은 풍요하나 재운수가 있다 그랬죠. 우리 박사님 여기 다 해당되죠, 그죠? 말년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재운수가 있을 수도 있다. 되게 좋아하시네. 이게 좋아할 일인가, 근데? 근데 어쨌거나 이 진술충미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게 돈이잖아요. 나한테 돈도 되잖아요. 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진은 돈이잖아요. 정제니까, 그죠? 정제는 아주 목돈이고 야무진 돈이에요. 야무진 돈을 어떻게 숨겨놨잖아. 이게 위에 천간에 뜨는 돈도 있고 지지에 숨겨놓은 돈도 있다 그랬죠. 땅값이 좀 오르겠고. 그러니까 천간에 보이는 게 좋겠어? 지지에 숨겨놓은 게 좋겠어? 지지에 숨겨놓은 게 숨기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떠 있는 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 진이처럼 날아가는 돈. 돈 있다고 자랑하면 바로 날아가는 돈. 그래서 항상 돈은 어디 있어야 된다? 지지 속에 있어야 돼요. 월주에 있건 일주에 있건 시주에, 가장 좋은 건 시주에 있는 거예요. 시주는 내 말년이잖아, 그죠? 내 말년에 내가 감춰놓은 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박사님 그건 좋지. 진토가 이게 내가 말년인데 숨겨놓은 돈이 좀 있으신가? 아들도 키우고 여자도 키우고 아주 좋네. 키우는 팔자신 거지, 평생을. 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평생. 내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살피고 가르치고 키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뭐 갖고 계신다면 뭐 아주 좋은 거고. 그래서 여자들은 일단 진술충미를 깔아버리면은 여자가 가주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가주.
아, 가정의 주인? 가장. 아, 가장. 가주. 아, 선생님 너무 그냥 그 서상을 써서 무식해서 알 수가 있어. 집가자의 주인 주자.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가지고 몇 명입니까? 이게 전부 다 가주잖아. 선생님도 가지예요? 아니, 저는 반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진술충미가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일가 시에 이렇게 진술충미가 많은 분들은요, 거의 10중 8구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임술일주나 개축일주는 부군이 흉사하거나 노랑이랑 산다. 노랑이 뭐냐면은 늙은 신랑을 노랑이라 그래요. 늙을 녹자에 신랑 랑자라 써서 노랑. 늙은 신랑을 노랑이라 그래. 응? 자, 임술은 백호살에 들어가죠. 우리가 백호 7글자 속에 임술이 들어가 있어, 그죠? 개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백호에 들어가는 글자죠. 백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혈광살이라 그래서 피를 보는 살이라 그래서, 그죠? 이 일주에 이제 저런 백호살이 끼워버리면 내가 피를 볼 일이 많다. 큰 수술을, 요즘 말하면은 큰 수술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여자 사주에 만약에 이렇게 일주에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한다 그랬어요? 제왕절개. 옛날 같았으면 배 자르는 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잖아. 그죠? 내 몸에 칼을 한번 대서 칼 자국이 꼭 있어야 돼. 이게 백호 여자분들은. 여기 지금 백호 여자분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임술 백호도 되고 개축 백호도 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임술, 특히 이 임술일주하고 이 임술일주가 가부가 많아. 자, 왜 가부가 많냐면 이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서 부성이 인묘됐다 그랬어요. 부성 인묘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남편 부자, 별성자, 들립자, 묘. 남편의 성이 묘로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묘로 묻어버렸다는 얘기. 그죠? 여자 사주에서 부성인묘는 좀 꺼린다 그랬죠. 자, 임술에서, 임수 입장에서는 남편이 토죠, 토. 토국수 해야지 남편 자리가, 관성이 남편 자리니까, 그죠? 자, 무토를 한번 십성으로 보면 이 무토가 술에 오면 어떻게 되냐고. 무토는 사부터 시작하죠. 그럼 술까지 한번 세워보자고. 록, 왕, 세, 병, 사, 묘. 묘지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 남편을, 임술일주는 내 남편을 묘지에다 묻어버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뭐다? 과부팔자가 많다. 임술일주 하나만 봐도 그렇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거 부성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놓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개축일주. 이 개축일주는, 자, 이 개수가 만약에 여자라면은, 그죠? 관성이 누가 돼요? 무토가 되죠. 정관이 남편이잖아요. 그죠? 개수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정관이 무토가 되죠. 토국사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 무토는 늙었다는 얘기예요. 늙은 남자. 그래서 개축일주 여자들은 보통 나이 먹은 남자랑 살아요. 20살 이상 이렇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사는 사람들 있죠. 돈은 많은데 아버지 같은 사람. 왜냐면 축을 깔았으니까 돈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 개축일주 여자들이 노랑이랑 살아요. 왜 음식 뭐 하나 있잖아. 그 이인 같은 거. 소유지? 아니, 걔 말고. 아니, 그리고 왜 그 남자 아니, 남자 그 나이 먹은 있지. 옛날에 백다방 하는 애. 백종원이하고 여자 그 차이겠네. 아니, 그 정도 것보다 더 심해. 아, 그래요? 저기, 누구지? 영화배우, 홍상수 감독인가? 아, 김민희? 김민희. 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노랑이야. 아, 그 정도는 돼야지. 노랑이라 그러죠. 10살 정도 많은 건 노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띠동갑은 넘어야 돼. 띠동갑은 넘어야 돼. 완전히 요즘 얼굴 많이 달라졌지. 누구?
아니,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랑 이렇게 살았을 때, 이게 여자들 얼굴이 많이 늙는다고. 젊은이하고 저는 기가 빨리기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임술일주나 개축일주는 부군이 빨리 흉사하거나, 그러니까 특히 임술 그 백호는 여자들이 과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60갑자 중에서 60개 중에서 이렇게 특색 있는 일주들이 있어요. 요것만 하나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딱 손님이 왔는데 개축일주가 왔어. 그럼 벌써 남편 자리가 노랑이야. 그럼 남편이 나이가 먹었다. 10중 8구 맞습니다. 참 신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서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 나이 든 사람하고 사는 게 그게 일반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야기지. 그 김민희 같은 애가 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김민희 사주를 보면 걔가 개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 외국 사람들하고 10월 초밥들 잠깐 먹어가지고 그렇게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돼? 그 애들 사주를 풀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집 온 여자애들을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어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그래요. 팔려와서 그렇게 가는 경우. 질문이 섞여 있으면 질문해요. 오늘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네. 뭐 질문할 거 없습니까? 이거 크로스 하겠습니다. 네. 그 남편 자리에 정관이 들어오는 거예요.